안녕하세요. 인생쉼터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더 아프고 피곤해지는 느낌. 분명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운동 중 일부는 관절과 근육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멈추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두려움에 잘못된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운동이 내 몸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운동은 30대, 40대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5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작정 운동을 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피해야 할까요? 단순히 근육이 피곤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허리, 심장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운동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운동을 피하고 내 몸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50대 이후에는 무리한 달리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깅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지구력을 강화하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신체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무리한 달리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달릴 때마다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이 관절과 연골에 전달됩니다. 젊었을 때는 연골이 탄력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점차 닳아가면서 같은 충격에도 무릎이 쉽게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바닥에서 뛰는 경우 그 충격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조깅을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편함 정도로 시작되지만 점점 더 심해져 연골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조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려 운동 자체를 지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부담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 상체의 움직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잘못된 자세로 달리면 허리 근육과 척추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달리기를 지속하면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발착지 시의 충격이 허리로 전해지면서 허리 근육의 긴장이 심해지고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를 조절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아스팔트 대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트랙이나 흙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깅보다는 빠르게 걷기를 추천합니다. 걷기는 달리기보다 충격이 적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유산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사진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걷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은 지면보다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이나 실내 사이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내 사이클 역시 충격 없이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속도를 조절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운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리한 달리기를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관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운동 방식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학교 체육 시간이나 군대 훈련에서도 기본적인 운동으로 여겨졌고 뱃살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운동이 오히려 허리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가 바닥에서 들렸다가 다시 닿는 과정에서 허리 디스크에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복부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 몸을 들어 올리는 듯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부보다는 허리 힘을 이용해서 반동을 주며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점차 피로가 누적되면서 요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지속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목과 등에도 불필요한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목과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허리가 바닥에서 반복적으로 구부러지는 동작은 척추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퇴행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부 근육을 단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윗몸 일으키기 대신 플랭크 운동을 추천합니다. 플랭크는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와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지탱하고 몸을 곧게 유지하는 동작만으로도 복부 근육이 강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랭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와 척추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복근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플랭크뿐만 아니라 데드버그, 브릿지 운동도 좋은 대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데드버그 운동은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하며 움직이는 방식으로 허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부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통해 허리와 복부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 허리 부담 없이 코어 근육을 키우기에 적합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허리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싶다면 무리하게 허리를 굽히는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운동 방식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성을 증가시켜 부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무조건적인 강한 스트레칭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인대의 탄력이 감소하는데 무리하게 늘리려다 보면 근육이 손상되거나 심한 경우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반동을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숙여 손끝이 바닥에 닿도록 하는 스트레칭을 할 때 반동을 주면서 더 깊이 숙이려고 하면 허리에 강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런 방식의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육이 경직되거나 미세한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무릎 관절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식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게 다리를 최대한 벌리는 동작이나 깊은 런지, 스트레칭이 고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고관절이 경직되기 쉬운데 이를 강제로 늘리려 하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뒤로 몸을 눕히는 동작도 무릎 관절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스트레칭은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숙일 때 반동을 주는 대신 천천히 숙였다가 편안한 상태에서 15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50대 이후에는 정적인 스트레칭보다는 동적인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가볍게 차올리거나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이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자신의 가동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근육을 늘리려 하다 보면 근육이 손상되거나 염좌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인대가 약한 사람들은 강한 스트레칭보다는 가벼운 움직임을 통한 유연성 증가가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운동은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입니다. 줄넘기, 점프 스쿼트, 버피 테스트 같은 운동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칼로리를 빠르게 소모하는 좋은 운동이지만 50대 이후에는 몸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 관절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점프 동작이 왜 위험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관절과 뼈에 가해지는 충격입니다. 점프를 하는 순간 몸이 공중에 떴다가 다시 바닥에 착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목과 무릎, 고관절에 강한 충격이 전달됩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연골이 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50대 이후에는 연골이 점점 닳아가면서 같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밀도가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줄넘기의 경우에도 비슷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줄넘기는 심폐기능을 높이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지만 반복적인 점프 동작이 무릎과 발목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줍니다. 특히 딱딱한 바닥에서 줄넘기를 하면 이 충격이 더 강하게 전달되며 장기간 지속할 경우 무릎 연골이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무릎 관절염이나 발목 부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점프 스쿼트나 버피 테스트도 50대 이후에는 주의해야 할 운동입니다. 점프 스쿼트는 일반적인 스쿼트 동작에 점프를 추가한 운동으로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점프 후 착지 시 무릎과 허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버피 테스트 역시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점프 동작과 바닥에 손을 짚는 과정에서 관절과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이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리거나 무릎에 충격이 누적되어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을 피해야 한다면 어떤 운동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유산소 운동 효과를 얻고 싶다면 수중 에어로빅이나 실내 사이클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중 에어로빅은 물속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체중에 의한 관절 부담이 거의 없고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기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줄넘기나 점프 스쿼트 같은 운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내 사이클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과 발목에 충격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기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고정된 실내 사이클을 사용하면 균형을 잡기 쉽고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프 동작이 포함된 운동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무릎과 발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절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무리한 점프 동작을 피하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5번째 피해야 할 운동은 무거운 역기를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리한 중량을 다루는 것입니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방식의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몸을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허리와 관절 건강이 약해지는 50대 이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데드리프트나 바벨 스쿼트 같은 운동은 척추와 무릎에 강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본래 하체와 허리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이지만 고중량을 다루다 보면 척추 디스크와 관절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허리를 삐끗하거나 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의 회복 속도가 빨라 어느 정도 무리가 가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부상 한 번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어깨와 팔꿈치 관절에도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어깨 회전근개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인대가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무거운 무게를 반복적으로 들다 보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다 보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면서 호흡을 멈추는 순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심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힘을 주면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무게를 다루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근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중량을 낮추고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워밍업을 충분히 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갑자기 무거운 무게를 들면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한 후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근육 회복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무게와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50대 이후에는 무거운 역기를 드는 운동이 아니라 관절과 척추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중량을 다루는 것은 오히려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무게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정말 내 몸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에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운동이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근육을 쓰거나 관절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피하면서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가벼운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효과적입니다.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탄력 밴드를 활용한 저항 운동을 추천합니다. 탄력 밴드는 근육을 자극하면서도 관절의 부담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력 밴드를 이용한 레그 프레스, 팔 굽혀 펴기 변형 동작, 어깨 근력 운동 등은 근육을 단련하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좋은 대체 운동입니다. 실내 사이클도 좋은 선택입니다. 달리기나 줄넘기처럼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실내 사이클은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서도 무릎 연골을 보호할 수 있어 관절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단, 무리한 속도 조절이나 지나치게 높은 강도로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영은 관절 부담 없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물속에서 운동하면 체중이 가볍게 느껴지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허리,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지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형, 평형, 배영 같은 기본적인 수영 동작을 활용하거나 물속에서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도 50대 이후에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호흡과 명상을 병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필라테스는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운동이므로 허리 통증이 있거나 균형 감각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과도한 스트레칭 동작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는 동작은 피하고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등산이나 빠르게 걷기도 체력을 유지하는 데 좋은 운동입니다. 등산을 할 때는 너무 가파른 경사보다는 완만한 오르막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스틱을 활용하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는 유산소 운동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이므로 꾸준히 실천하면 심폐 건강과 근지구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강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정말 내 몸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위해 하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내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